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이 있죠. 그래서 자, 경비업법에서 당연히 이제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했더니 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법은 어떻게 돼 있다? 결격 사유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있죠? 뭡니까? 공통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경비지도사 및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해가지고 쭉 등장을 하고 있죠. 토탈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 쭉 해서 뭐 6항 그 다음에 뭐죠? 7항, 8항까지 해서 총 8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8가지가 나와 있죠. 그 8가지를 보시는데 먼저 이제 볼 게 이제 뭡니까? 여기. 자, 뭐다? 몇 살?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18세. 통상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 이런 거 따지면 19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 준역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8세가 뭐라고 나오면 틀리겠다? 자, 19세 미만인 사람은 틀리겠죠. 자, 19세 미만인 사람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18세 미만인 사람이죠. 그리고 피성년후견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옛날에 금치산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법원에서 무능력 선고를 받은 거예요. 행위 무능력자가 되니까 같은 취지겠죠. 같은 취지니까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법이든 다 나오는 건데 자, 이제 뭐죠? 우리가 공무원 임용 결격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있죠?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권되면 결격이 아닌데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복권된 자 틀리겠죠? 그러니까 복권이 안 됐으면 기본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기본권 제한을 받아서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공통적인 얘기들입니다. 어느 법이든 다 나오는 건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났다? 자,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된다? 바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똑같다. 경비원, 경비지도사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감옥 갔다가 금고 이상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지나야 된다. 됐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뭡니까? 쭉 해서 실형이 이쪽은 실형이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만큼은 뭐가 됩니까? 보통 유예 기간이 1년에서 5년이거든요. 자, 그 기간에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역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5번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이제 벌금형이네요. 근데 모든 범죄는 아니네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모든 범죄가 아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얼마?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10년. 그래서 10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뭐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어떻게 됐어요? 종료되거나 아니면 뭐다? 유예나 면제가 됐는데 10년이나 됩니다. 10년. 그러면 대단히 길죠.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어떤 거하고 비교한다? 이 두 가지.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이거 보시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5년 지나면 결격에서 빠져요. 그런데 이건 뭐가 됩니까? 몇 년?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10년. 그렇죠? 그다음에 금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됩니다. 무지 세겠죠. 무지 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쭉 이제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바모까지 있죠. 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를 보는데 무지 세다. 그래서 다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그러니까 여기가 10년이 아니라 5년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보시는데요.
대부분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할까요? 이거. 그래서 자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뭐다? 결격 사유다. 틀리죠?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성범죄들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자 범죄단체 조직죄가 있네요.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제 조폭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남옥에 이제 뭡니까? 여기 똑같죠.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감옥, 남옥은 형법이나 폭처법이냐에 따라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뭐가 됩니까? 쭉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뭐냐면 성범죄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성폭력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간, 유사강간, 그다음에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뭐 이런 것도 쭉 있죠. 요거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 관련 범죄는 몇 년? 5년 갖고 안 됩니다. 10년이에요. 10년. 심지어는 벌금형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보면 관련 조문해가지고 폭처법, 형법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죠.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상당히 형량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가 있다.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 그 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단체 등의 구성활동. 그 다음에 뭡니까? 쭉 이제 보시면 또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중강제추행, 그 다음 미수범, 그 다음에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그 다음에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 그 다음 뭐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상습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되는 특례법에서 이렇게 많은 또 범죄들이 있죠.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볼 건 아니에요. 가볍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된다? 10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범죄가 있죠. 그래서 다음 강목입니다. 또 역시. 그런데 자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선고받고 얼마? 5년이 안 지났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인데 역시 5년이 안 지났다. 다 5년이죠. 5년. 자,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뭐죠? 절도나 강도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도, 강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의 경우에는 5년,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나 조폭 범죄는 뭐다?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세다. 그래서 역시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감옥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내용 있는데 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범죄들 한번 쭉 봅시다. 자 절도 있죠. 그다음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있고요. 특수절도. 보통 이제 절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상습범까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333조부터 이제 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그다음에 뭐다? 강도강간, 해상강도, 상습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시는데, 저기에 빠진 게 하나가 좀 있네요. 아, 다음 페이지 나와 있군요. 그래서 있는데 상습범도 있고 뭐다? 미수 예비 음모에서 자, 절도는 강도는요. 미수 예비 음모를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예비 음모로 처벌받은 사람도 몇 년? 5년 안 지나면 뭐가 됩니까? 아, 경비원이나 경비 지도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나올까는 싶은데 자, 뭐죠? 강도 예비 음모죄로 처벌된 사람은 아, 뭐가 됩니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비원이 될 수 있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주고 가중처벌되는 거 있고요.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항으로 가보면은 자 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과목까지 받네요. 치료과목. 치료과목은 이제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치료과목은 이제 심신상실 나왔을 때 자 뭐다? 심신상실이나 이런 걸로 이제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가 뭐다? 보완 처분인 치료감호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감호로 했는데 얼마가 안 지났다? 10년이 안 지났다 이겁니다. 10년이 안 지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뭐가 돼요? 일단 보시면 어떻게 된다? 경비원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알아주신다. 근데 이거는 10년이니까 뭐겠어요? 치료감호지만 성과 관련된 거죠. 성폭력.
그 다음에 자 6호 있죠. 자 6호 이제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안 지났다. 그러면 5년 안 지났으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6항은 당연히 뭐죠? 절도 강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는 다 획일적으로 10년. 절도 강도는 몇 년? 5년.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항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래서 이 법, 그러니까 바로 우리 경비업법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까지? 벌금형만 나왔어요. 벌금형 나와도 얼마? 5년.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금고 있죠. 그래서 있는데 선고를 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몇 년? 5년.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았다 이거죠. 집행유예. 요거는 이제 집행유예. 그러니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럼 얼마? 5년 동안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업법과 관련해 가지고 자 뭐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은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이었고, 다음 뭐가 있습니까? 특수경비원이네요. 특수경비원. 그래서 자 특수경비지도가 있죠. 특수경비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갑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자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일단 18세 미만, 그 다음에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까지 똑같죠.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바로 60세 이상인 사람. 요게 중요한 거죠. 자, 특수경비원은 몇 살 넘으면 할 수 없다? 60살 넘으면 못 하는 겁니다. 60세 이상. 그러니까 59세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앞에 일반 경비원이나 나머지 경비 지도사는 다 뭐죠? 나이 제한은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일단 뭐다 결격에서는 안 만들어 놨습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잘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인 사람. 됐고 그 다음에 2항 가보면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그래서 정신적 제약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뭐 정신적 제약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심신상실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위 1회 2항 뭐더 8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금고유 이상의 선고유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고유예요. 선고유해갖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금고 이상. 그 다음에 신체 조건에 미달되는 자가 있는데 자 신체 조건에 미달되는 자는 누구다? 바로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그 다음에 두 눈의 맨눈 시력 각각 0.2 이상, 교정 시력 0.8 이상. 요 정도를 넘어사는 사람이면 특수경비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밑으로 못 내려가 이 신체 조건에 뭐다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뭐다 교정 시력 0.8. 그래서 그 정도 숫자 정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맨눈 시력은 0.2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결격 사유자 채용 금지 의무와 범죄 경력 조회. 그러면 당연히 결격이면 원천 금지죠. 그러니까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채용하면 제약이 따르겠죠. 그 다음에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또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어려운 말 아니죠. 첫 번째, 경비업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근무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바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조회를 하는데 자, 기억번 경찰청장, 그다음에 여기 시도경찰청장, 이거 지방경찰청장인지 아니죠? 시도경찰청장. 그다음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자, 직권 체크하시면 되겠죠. 직권.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쭉 해서 경비업자의 범죄 경력 조회 요청, 경비업자의 요청. 직권이나 요청에 따라서 경비업자의 임원, 그다음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경력 조회를 뭐한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확인합니까? 자, 뭐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세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근데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채용하지 않으려면 요청을 해서 조회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경비업자의 범죄 경력 조회. 그러니까 여기 요청 있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해서 자, 경비업자는 요청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선출, 선임, 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자, 시도경찰청. 그다음에 경찰관서장 해가지고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비업자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뭡니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관서장이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청의 대상에는 경찰서청장은 빠지죠. 요청을 할 때는 경찰청장이 빠집니다. 요청을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의 B번은 요청의 방법이죠.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가 해서 경비업자는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증 사본, 그다음에 별지 13조의 6 서식에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그러니까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그다음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려니까 본인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첨부해서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요청을 한다.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경찰관서장은 어떻게 된다? 결과를 통보하죠.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를 통보하는데 경비업자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격 아니면 결격 아님 이런 거죠. 이 부분만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사유까지는 통보한다, 통보하지 않는다. 상세한 사유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오케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것만 알려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 얘기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경찰관서장은 직권이나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경비업자는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경비업자 요청은 누구한테 한다? 시도경찰청장 내지는 관할경찰관서장에 요청을 하고요.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경찰관서장은 결격사유 여부만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통보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통보 의무 해가지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을 뭐한다? 통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음번 같은 경우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자, 법령 등 위반 행위 보고 및 통보 의무에서 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 대상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관서장은 출장소의 임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 사실을 한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체 없이 그다음에 사실을 서면 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있죠. 그래서 일단 뭡니까? 이런 것들 경비업자에 쭉 해서 관할 이런 사람들은 뭘 하게 돼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알았어요. 안 때에는 통보하라 이거죠. 이쪽에. 그래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시도경찰청장에 통보하거나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처보다 위반행위 행정처벌한 때는 이를 해당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서장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경비업자한테 뭘 알려준다? 결격, 사유 여부만을 알려준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통보도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관련 조문에서 뭡니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바로 범죄 경력 조회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업법 이제 결격사유.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특수경비원 결격은 조금 더 엄격했죠. 몇 살? 60세 이상이 들어간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비지도사에서 경비지도사가 이제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요건. 그래서 요건인데 먼저 일단 이 부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결격사유. 지금까지 배웠던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경비지도사 시험에도 합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합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교육 이수자.
교육까지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경비지도사 요건, 그래서 내용이 있는데 쭉 읽어봅시다. 경비지도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냐는 자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에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렇죠? 누가 시행? 경찰청장이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육은 행정안전부령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뭐 예를 들어 대통령령 하면 틀리는 거죠. 행정안전부령이 대통령령 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밑에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일단 세 가지. 그래서 뭐다 결격사유 아닌 거 당연한 거고, 시험 합격해야 되고, 교육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내용 한번 가볍게 읽어봅시다.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 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3년 내에 자 상위 레벨에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쭉 해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일반 경비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상호간에 크로스가 된 거죠. 상호간에 크로스가 됐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자 합격하여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교육까지 이미 받았다고 3년 됐으니까 이미 과거에 교육받았으니까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공통교육.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영역의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쭉 나오죠. 공통교육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자 교육시간 해가지고 공통교육 시간이네요. 자 공통교육. 그래서 공통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28시간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죠. 크로스가 되면. 그래서 경비업법 배워야 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법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테러 대응 요령, 그 다음에 화재 대처법, 그 다음에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교육기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신술, 입교식, 평가, 수료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우는 거죠. 이게 공통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공통교육은 이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의 종류별 교육해가지고 일반 경비 지도사는 뭡니까? 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죠. 시설경비나 호송경비나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뭐 기계 경비 현장 실습에서 있고 그다음에 기계경비 있죠. 기계경비 지도사. 그래서 기계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다. 그래서 토탈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44시간. 그러니까 공통교육 28, 그 다음에 뭡니까?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 그래서 이렇게 해서 44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받으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용은 자, 쭉 해서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이다. 교육을 받는 자. 그러니까 뭐다? 경비 지도사가 되려면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됐고 넘기시면 되겠네요. 이따가 써놓을까요? 경비지도사의 비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죠? 그래서 경비업자,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의 자격증 교부 있네요. 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받았으면 자격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준다? 자 뭐다? 경찰청장이 주게 돼 있네요. 그래서 교부하는데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시도경찰청장. 되겠죠. 시도경찰청장. 그래서 자격증의 교부 주체에서 경찰청장은 시행규칙 9조에 따라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교부한다. 교부는 누가 교부한다? 경찰청장이 교부한다.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의 교부해가지고 있죠. 자,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자. 그렇죠? 그래서 쭉 교부대장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교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결격사유 아니고 시험 합격했고 교육 이수하고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시험은 어떻게 된다? 매년 1회 이상이다.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매년 뭐다? 2회 이상 하면 틀리겠죠.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 과목, 시험 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은 정한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니까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그 범위인데 여기는 대통령령이다. 좀 특이하네요. 대통령령. 그래서 행정안전부령 하면 틀리는 거죠. 행정안전부령 하면 틀립니다. 됐고, 그 다음에 2항 가보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시행 및 공고 해가지고 있죠. 실시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가볍게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실시계획을 자, 어떻게 했나? 매년 수립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미리 쫙 해놓고 그게 아니라 매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고도 해야 되겠죠. 자, 공고하는데 준비하니까 얼마? 90일 전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다. 자, 90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그다음에 공고 방법.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한다. 됐고, 응시원서의 제출 있죠?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응시원서를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뭐 어려운 말들 없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뭐가 있습니까? 방법 뭐 있죠? 방법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과목 등에서 자, 뭐 문제 우리 시험 보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은 필기 시험의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은 필기 시험의 방법이다. 그렇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를 1차, 2차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있죠? 그래서 병합해서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면 틀리는 거죠.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형태 해가지고 있죠. 자, 뭐다? 객관식이니까 1차 시험 뭐다? 필기 시험인데 각각 선택이 객관식이라는 얘기죠. 객관식 하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에 단답형도 추가할 수가 있다. 주관식도 들어간다. 근데 서술형은 아니고 단답형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시험 과목 해가지고 1차 시험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그래서 일반 경비, 기계 경비에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형에서 2차 시험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요게 있네요. 우리 이거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있고요. 경비업법. 그래서 청원경찰법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에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보통 1차, 2차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유예를 하죠.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자, 2차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죠. 합격한 자.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근데 자, 그래서 병합해서 했어요. 병합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채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뭐다? 치른 2차 시험은 무효가 된다. 채점 필요가 없다. 이거. 채점 자체가 안 한다. 무효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뭡니까? 이제 뭐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음해 차음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1차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차 시험은 다 봐야 되는데 이제 면제자들이 있다. 1차 시험 면제자. 그래서 자, 뭐가 있습니까? 경찰 공무원으로 몇 년?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7년. 다 7년이네 여기는. 그래서 몇 년 나오면 틀린다? 5년 하면 틀린다. 경찰 7년 복무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1차 시험 면제한다. 마찬가지로 경호공무원, 청와대 이제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군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부사관 이상 간부. 그런 말 있고, 경비 업무에 7년 이상 뭐 있습니까? 종사하고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쭉 등장하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 더 됐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음번에 가보면 7년짜리가 아닌 게 있네요. 자, 뭐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얼마?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 그래서 자,
자, 뭐다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자, 시험 3과목 이상 뭐다 이수했다. 학교에서 인수했다는 얘기죠. 됐고 그다음에 고등교육부 전문대학. 전문대학이네요. 쭉 해가지고 얼마 됩니까? 전문대학이니까 이제 5년이네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3년인데 전문대학은 이제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쭉 알아주고요. 그다음 뭐 행정직군 교정직년에서 7년 이런 사람도 있네요. 그래서 다 7년인데 뭐가 됩니까? 대학은 3년, 전문대학은 5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1차 시험 면제자의 제출서를 쭉 나와 있는데 역시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합격자의 결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게 꽈락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과목 60점 이상, 전체 과락은 60점. 그래서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그래서 60점 넘으면 되는 겁니다. 60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2차 시험 합격자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뭡니까 상대적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고 뭐 위촉 있는데 쭉쭉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까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비지도사 이제 결격까지 내용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의 선임이라는 파트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